앞단원에서는 이산확률 분포를 했고요.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도 같이 봤어요. 이번에는 연속확률 분포를 할 건데, 연속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죠. 키워드는, 자, 연속 확률 분포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표가 아니라 그래프예요. 혹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확률 변수가 무제한이야. 제한이 없어요. 그냥 1.1일 때도 있고 1.2일 때도 있고 1.99일 때도 값이 다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확률 밀도 함수라는 함수 안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하지만 똑같아. 0번은 확률을 다 더한 건 1이야. 근데 이게 무제한이기 때문에 시그마로 못 더하고 인테그랄로 확률을 다 더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주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각각의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왔잖아. 그럼 얘도 각각 확률 변수랑 이 확률이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랑 확률이라고. 이거 곱해서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요? 평균 나와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복습하면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 분산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였고, 이걸 아까 전에도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얼른 해야 돼. 얼른. 지호를 얼른 가서 자. 얘는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거에서 이거 다 더한 거 제곱해서 뺀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적분 문제이기 때문에 잘은 안 나오는데 굳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잠깐만 있어봐봐. 이건 뭐야? 자, 됐지 그럼? 그러면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이거에서 시그마랑 인테그랄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이거 통째로 계산한 거 제곱해서 빼면 이게 분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잘 안 나오고, 일단은 요 안쪽 넓이가 다 얼마라고? 1이 돼야 돼. 좀 귀찮긴 하지만 사다리꼴로 하자. 여기가 2, 여기가 a 빼기 3분의 1. 그러면 2, 윗변 아랫변 다 더하고 높이가 4분의 3 하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하면 이거 넓이 얼마? 1이야. 됐죠? 저거 계산하면 아마 a 값이 나올 거예요. 8분의 3, 3분의 8, 그리고 3분의 6, 3분의 5.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네. a 1 나오는 것 같은데? a는 1입니다. 그러면 1까지 이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죠. 3분의 1부터 1까지. 뭐 간단하죠? 가로가 3분의 2, 세로가 4분의 3. 2분의 1 나오겠네. 이렇게요. 일부러 쉬운 거부터 먼저 풀고 있어요. 연소확률 변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림은 다소 다룰 수 있어요. 내 맘대로 그린 거라서. 이게 0부터 8까지 그림이 그려지고 4에 대해서 대칭이래.
근데 2부터 4까지 요 넓이, 그리고 6부터 8까지 요 넓이. 근데 사실 6부터 8까지의 넓이는 어차피 누구랑 같아? 얘는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같아요. 적분하려고 그래요. 얘는 그냥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같다고. 왜? 좌우대칭이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편의상 A,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도 어차피 B예요. 그리고 다 합쳐서 어차피 1이니까 A 더하기 B는 딱 반토막인 0.5여야 되고, 그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3A는 4B죠. 그러면 B는 4분의 3A. 그러면 이게 4분의 7A가 2분의 1이니까 A는 7분의 8이요. 7분의 8 아닌가? 7분의 2구나. A는 7분의 2.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면 결국 2A죠. A가 아까 7분의 2였으니까 답은 7분의 4 나온다고요. 일부러 쉬운 거 먼저 한번 풀어봤어요. 연소확률 분포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무래도 적분이랑 그래프랑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는 어렵게 나오려면 다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요 공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적분이라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뭐 옛날에는 있었어. 20세기 아니면 21세기 초에는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상태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어려운 거는 그럼 어떤 게 있냐? 지금 그냥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 4번. 현재 확률 변수가 따로 두 개가 있고요. 0부터 6까지 정의가 된대. 그리고 fx는 누구의? x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렇구나. 근데 gx의 확률 밀도 함수는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냥 gx는 k 빼기 fx겠죠. 그죠?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굳이 fx를 만약에 내가 식으로 쓴다면 뭐 0이랑 3 사이일 때는 얼마, 3이랑 5 사이일 때는 얼마. 이건 굳이야. 5랑 6 사이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도 있어요. 뭐 12분의 1x, 그리고 얘는 4분의 1, 그리고 얘는 뭐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도 있다고. 그 얘긴즉슨 gx도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귀찮잖아. 그리고 이걸 어쨌든 계산을 다 하면 얼마 나와야 돼? gx도 아래쪽 넓이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1이 나와야 된다. 됐죠? 이건 식을 써야 되나? 적분을 괜히 하는 것보단 식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 이거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기 y는 k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 애가 있고, 편의상 여기를 k라고. 그러면 이 반대쪽 넓이가 있죠. 이 반대쪽 넓이도 어차피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뒤집으면 gx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넓이가 어차피 1이 됐겠지? 그럼 결국 이거 다 합쳐서 얼마야 돼? 2죠, 2.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변에 똑같이 인테그랄을 취하면 얘랑 적분을 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돼요. 그러면 6K가 2여야 된다고요. K는 3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2분의 1부터 2부터 5까지예요. 이 넓이를 물어봤고, 식 만들기 귀찮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5예요. 그쵸? 여기가 3이고, 그럼 여기 넓이가, 자, 이거 빼면 돼. 빼면 여긴 아까 전에 4분의 1이었거든요.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얘가 K는 아까 얼마 나왔어요? 애초에 K는 3분의 1이 나왔어요. 여기가 이 전체 넓이가 3분의 2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3분의 2에서 2분의 1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 6분의 1이고요. 여기도 구해야 되죠. 여기는 여기 아까 값이 2 집어넣으면 6분의 1이에요. 여기 y 값이 6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사다리꼴 넓일 것 같게 그냥 요 길이가 3분의 1에서 6분의 1 뺀 거. 여기 6분의 1. 여기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뺀 거. 12분의 1. 그러면 밑변, 윗변하고 높이가 1 하고 2분의 1. 여기 12분의 3, 4분의 1, 8분의 1. 여기 넓이가 8분의 1이요. 6분의 1이랑 8분의 1이랑 더하면 되죠. 그러면 저기 24분의 이렇게 되니까 24분의 7이요. 됐죠? 이건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적분 개념을 좀 써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니면 애초에 식을 다 만들어서 하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1, 2, 3번 다 어려워. 심지어 1번, 2번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여기 안쪽 넓이는 1이어야 돼. 그럼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나와야 돼서 ac가 2다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루트 5보다 작을 때가 2분의 1이다. 이거 b보다 작을 때랑 b보다 클 때의 차이가 여기 얼마 여기 이건 계산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봐. 여기 넓이를 a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여기 a 빼기 4분의 1이지. 그럼 둘이 뺀 게 4분의 1이 되니까. 근데 쟤네들 다 더하면 이건데 1이거든. 그럼 a는 4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의 3이구나. 여기가 8분의 5라는 얘기예요.
8분의 3이란 얘기고. 그러면 여기 넓이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b 곱하기 c의 2분의 1한 게 8분의 5라는 얘기고. 됐죠? 그리고 a 빼기 b에 c 곱하고 2분의 1한 게 8분의 3이란 얘기죠. 됐죠? 자, 그럼 2분의 1 AC 빼기 2분의 1 BC가 그 루트 5보다 작을 때가 2분의 1. 이건 의미는 없겠다. 밑에 식은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고. 여기 루트 5. 그럼 이 루트 5 곱하기 한 게 2분의 1이라고? 이게 식으로 쓰면 y는 b분의 cx거든요. 높이는 루트 5를 집어넣은 거. 그럼 b분의 c 루트 5. 이게 높이.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높이가 그렇다고요. 거기다 뭐까지 하면 2분의 1 하면 그게 2분의 1이래. 그럼 결국은 2분의 1 없어지고 C는 OC는 B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다 구한 것 같은데? B가 OC. 그럼 OC 제곱은 4분의 5. C는 4분의 1, C는 그럼 당연히 2분의 1. 자, 하나씩 할게. C는 2분의 1. C가 2분의 1이면 A는 4. 그리고 C가 2분의 1이면 B는 2분의 5. 이거 다 더하라고 했네. 3, 7? 이렇게. 솔직히 계산 문제네. 약간 그 메인 내용이랑은 살짝 벗어날 수도 있긴 한데, 안쪽 다 더하면 1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은 넓이가 확률값이다. 넓이가 확률값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번, 2번은 내가 풀기는 풀 건데 여러분들은 영 좀 찝찝하다 싶으면 안 풀어도 될 것도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자, 1번 보시면 0부터 A까지 정의되고 있고요. 확률 변수 fx는 b야. 그냥 상수 b, 상수 b. 무슨 말이냐면 b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A까지 가고요. 그럼 당연히 A, B는 1이어야 돼. 그 GX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X 거예요. 이게 X에 대한 확률 변수라고. 굳이 쓰면. 근데 GX는 이걸 0부터 X까지 적분한 거래. 그럼 이 넓이는 뭐예요? BX지, BX. 쉽게 생각하면 GX는 BX인 거. 이게 지금 B고 이게 X면 넓이가 확률이니까 0부터 X까지 적분한 값이 확률이고 그게 바로 GX니까요. 됐죠? 그리고 이걸 Y는 0부터 C까지 적분한 게 2분의 1이래. BX를 0부터 C까지 적분하면 여기는 Y값이 BC죠. X값이 C면 Y값이 BC. 그러면 C 곱하기 BC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렇게 되죠. BC 제곱이 1인 거예요. 아까 AB 얼마였고
AB 1이었고 됐죠? 다 됐나?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0부터 어디까지? 하나씩 하나 더 뽑으면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얼마? 여기 좌표가 A, AB인데 2분의 1 A 곱하기 AB 한 게 얼마? 1이어야 되죠. 그럼 A제곱 B는 2예요. A제곱 B는 2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1이니까 A는 2네요. A가 2면 B는 2분의 1 그리고 C제곱은 2 그럼 이건 둘이 더하면 2분의 5 곱하기 2 하면 답은 5요. 됐죠? 이번 문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고민 좀 해볼게. 여기까지고 이건 fx네. gx는 아직 가르쳐준 적 없어. 그러면 이 얘기네. 요 식을 해석을 해보면 gx랑 fx가 같던가 혹은 gx는 그냥 a라는 상수일 거란 얘기지. 근데 어쨌든 gx도 0부터 4까지고 둘 다 0부터 4까지입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야. 이 넓이가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gx의 넓이의 총 합도 어쨌든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a를 어딘가에 그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y는 a를 이쯤에다 그었을 때 gx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건 만약 if야 if 이 a 따라가다가 이것 따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게 지금 4까지 넓이가 1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a 기준으로 다소 달라지는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걸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좀 바꿔야겠다. 이거로. 자, 그럼 가볼게요. 가조건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 연속이다 이런 얘기 있으면 참 좋은데. 있다. 연속이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x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보다 크대. 그러면 최소한 일단 저렇고 될 수 있는 건 이거던가 혹은 이거던가예요. 같을 일은 없고.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적분한 게 x값이 더 크대. 그러면 이거네. 이렇게 돼요. 그래야 x값 적분한 게 y값 적분한 것보다 y값의 넓이보다 크겠죠. 같아도 안 되니까.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요만큼을 더 먹었는데 나중에 보정을 해주려면 0속이니까 이 그림은 안되고 얘도 쭉 가서 여기까지는 와야 되고 그리고 쭉 따라가면 또 안 맺고 못 맺고니까 저거만큼 메꿨다고 치면 이렇게 저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확정인 것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 무조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거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져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야지만 요 조건도 만족시키고 연속이다라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fx가 요만큼 더 많으니까 gx가 뭔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러면 딱 요거만큼 이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말고는 암만 생각해도 될 수 있는 동네가 없어. 자, 그래서 결론은 요래요. 여기도 이렇게 쭉 가야 되는 형태니까 지금 0부터 1까지 접근한 게 y가 더 크잖아? 아, x가 더 크네, 이것도. 이거는 그럼 내가 아까 잘못 봤다. 그럼 방법이, 자, 결론을 좀 내릴게. 이거는 약간 정성적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여기도 여기 가다가 중간쯤에 어디 y는 a에서 끊어져 갖고 이렇게 가고 갈 거면 여기까지 가야 되고 결론은 얘도 아까 마찬가지지. 여기서 오다가 갈 거면 여기까지 와야 돼. 시작을 했으면. 그리고 여기 이것 따라가면 또 말이 안 돼. 얘도 목권은 살아있지. gx도 어쨌든 fx랑 적분한 게 같아야 된다고. fx랑 gx 적분한 게 어쨌든 둘 다 똑같이 1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요만큼 부족하잖아. 요만큼 부족한 걸 누가 채워야 돼? 얘가 채워야지. gx는 함수가 딱 저렇게 되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럼 a가 얼마냐? 자, 지금부터 계산해야겠구나. 이 친구가 그래프가 식이 y는 2분의 1 x 그래프입니다. 여기 좌표가 y 값이 a고 x 값은 2a, a. 마찬가지로 여기도 딱 4 빼기 2a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럼 넓이 구하면 4 빼기 2a에서 2a를 빼면 윗변이 4 빼기 4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이거 좌표에서 이거 빼면 된다고요. 거기에 누구 더하고 4 더하고 높이는 a 하고 2분의 1 한 거 이거 1 나와야 됩니다. 넘기면 2고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8a가 2요. 인수분해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일단 안 되고요. a는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굳이 계산하면 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4 반제곱 빼기 ac 2네.
플러스는 아닐 것 같아. 2분의 1 넘잖아. A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A 2분의 1보다 작으므로 A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요. 이 친구야. 근데 이거를 5배 한 걸 적분을 해라. 이건 또 어딘지가 궁금하네. 5A가 대충 얼마쯤 되냐면 10 빼기 이게 대충 1.4라고 치면 7, 3.5, 6.5 6.5? 그렇게 많이 간다고? 5A 0.4 7, 3.5, 6.5 너무 많이 가는데 A 저거 아닌가? 잠시만요. 4 빼기 4에 4 8 2 1 구하는 공식 쓰면은 근해 공식 쓰면 A는 잘못 썼구나. 근해 공식을 잘못 썼어. 반 해야지 반. 반제곱 빼기 AC 1이지 1. 요거 아까 잘못 썼어. A가 아니야. 1이에요 1. 그럼 이거네. 그럼 되게 대충 3.5, 1.5 여기까지네. 2 안 돼요. 그러면 적분하지 말고 그냥 넓이 구할게. 이거 넓이랑 여기 5A 여기는 2A 됐죠? 자 그러면 윗변 3A 아랫변 5A 그리고 곱하기 높이 A 하고 2분의 1까지 그럼 4A 제곱을 물어본 것 같아요. 8A 4A 오케이. 근데 A가 아까 얼마였죠? 1 빼기 2분의 루트 2요. 제곱하면 2분의 1, 2분의 3 빼기 루트 2 그러면 6 빼기 4 루트 2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 빼기 4 루트 2요. 곱하면 24 솔직히 계산이 복잡해서 좀 어려워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분틱하고 너무 약간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좀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너무 걱정되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나오면 그냥 다 같이 틀리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 4번 정도의 난이도는 푸실 줄 알아야 돼. 1,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중에 저런 문제도 있었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정규분포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볼 내용은 정규분포 문제예요. 정규분포 문제는 아마 통계에서 어떤 중요도, 빈출 정도를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요즘 상당히 정규분포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정규분포 문제 솔직히 딱 요 기계적으로 딱딱딱 요 스텝만 밟으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도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안 그래. 오히려 정규분포의 핵심 정규분포의 핵심은 대칭성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주로 많이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 표라는 것들을 주어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밑에는 7번 문제를 풀므로써 얘기를 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표준화라는 걸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대칭성과 표준화.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이 있고 각각의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그거를 평균은 무조건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보내는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계산을 하든가 생각을 하든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왜 표준화를 하냐? 표준화의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야 돼, 적분해서. 근데 그 적분해서 넓이를 구했을 만큼의 식이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누군가들이 미리 적분을 해놨는데 그 미리 적분해 놓은 게 평균 0, 표준 편차 1짜리밖에 미리 해놓은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바꿔준 다음에 이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가 같은 경우 표준화를 하면 자, Z에서 K에서 누구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요. 근데 표준 편차는 8이라고 돼 있어. 이 확률 변수는 이렇게 쌤처럼 써주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확률 변수 쓰고 이게 정규 분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n. 앞에서 이항 분포가 b였죠. 정규 분포는 n. 이렇게 여기에 표준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얘네 둘이 더한 게 얼마래? 1이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뭐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뭐보다 작을 때를 더하면 자 보세요. 여기랑 자 여기인데 여기는 어차피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랑 넓이가 같아요. 그럼 딱 둘이 더한 게 1이 되잖아.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의 값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표준화 있으니까 여기가 0이거든요. 고로 이것과 8이었지. 아까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8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과 이것은 둘이 더하면 0이에요. 부호가 반대니까. 어차피 8은 곱하면 사라지고 100 플러스 2k 빼기 2m이 0이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와요. 두 번째, 2k보다 클 때 k가 양수인가? 그런 얘기는 따로 안 했네. 이 k보다 클 때가 여기에 0.0668이래요. 표준화를 좀 하면 2k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이것보다 클 때 표준화한 겁니다. 얘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때가 0.0668이래요. 그러면 이거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건 확 쉬운 건 아니라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여기보다 클 때, 여기가 지금 8분의 2k 빼기 m보다 클 때가 0.0668. 근데 어쨌든 이 반토막이 0.5거든요. 여기는 0.4332. 언제부터 언제까지 0.433이냐? 여기 있죠. 1.5까지. 표준화 했을 때 이게 1.5라는 얘기입니다. 정리 다음에 2k 빼기 m이 12라는 얘기예요. 둘이 연립할게요. 통째로 빼지 뭐. 통째로 빼면 2k 없어지고 100 빼기 m이 마이너스 12. m은 112. 이렇게요. 됐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따로 풀지는 않을게. 포인트는 대칭성이랑 표준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비슷한 걸로 9번이랑 10번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정규분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니까? 자, 원래 정규분포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밑으로 좀 내려볼게.
어려운 문제 한참 나오다가 뒤에 좀 괜찮은 문제가 옛날에 좀 많이 나오던 형태의 문제가 요런 거. 실제로 이제 정규분포 표준화 해가지고 뭐 값 찾고 확률 찾고 이러는 문제들이 옛날에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쉽게 푼다기보다는 좀 정형화된 풀이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나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진짜 90% 이상이었다고. 근데 점점 이 대칭성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더니 최근에는 이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대칭성. 이 개념이 정규분포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리고 팁을 하나 주자면 좀 어려운 문제는 확률 변수가 하나가 아닌데 이 확률 변수를 구별을 잘 해줘야 돼. x랑 y를 좀 쉬운 거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9번, 10번이 같이 보이니까 10번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봐. 평균 8, 얘는 12. 근데 지금 표준 편차가 2란 말이야. 표준 편차가 2라는 건 둘 다 똑같이 2라는 건 얘네들이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은 내 최대한 똑같이 그릴게. 한 놈은 여기가 8인데 한 놈은 여기가 12인 상태로 모양은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안 닮았나? 자, 아무튼 근데 문제에서 8부터 A까지 얘네 둘이 만나는 여기가 A래. 여기가 지금 어디야? 12지. 이 모양이 똑같이 생기려면 A는 10이어야 돼요. 그냥 그림상 그렇습니다. Y를 자 8부터 10까지 확률을 물어봤고 이건 표준화를 해야 돼. 표준화를 하는 과정은 평균을 빼고 Y의 평균을 빼고 Y의 표준 편차를 나누고 Y의 평균이 아까 12였잖아. 여기 10이고 A가 10이었고 8에서 누굴 또 빼고 12를 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쵸?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정규분포표에 따르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물어보셨고 이 넓이는 현재 대칭성을 이용해보면 이거에서 이걸 뺀 걸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안 나와. 근데 이건 0부터 1까지는 어차피 같단 말이지. 0.3413을 0.4772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 477이 1359 이렇게요. 여기 좀 쉬운 편 10번은 좀 쉬운 편이고 자 9번도 한번 볼게요. 9번은 얼핏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자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y는 fx 확률 밀도 함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면 y는 이걸 그대로 왼쪽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옮기기만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표준 편차는 똑같다는 얘기야. x랑 y의 표준 편차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가. 그리고 평균은 얘가 m이면 이렇게 되겠죠. 딱 요 정도라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어느 정도 놓고 계산해 보면 x가 11보다 클 때랑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평균이 m이에요. m 빼기 6 얘는 m이라고 할게. x가 11보다 클 때랑 y가 23보다 작을 때가 작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으로 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식으로 풀면은
자, 표준화할게. 가를 표준화할게요. 그러면 표준화는, 자, 둘이 평균이 저래. 11에서 m 빼고 표준편차 나눈 거. 표준편차 둘이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모양은 같다고. 무조건 평균이랑 분산을 아셔야 되는데 분산은 같은 걸로, 표준편차는 같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얘도 표준화하면 크다지, 크다. 23 빼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한 놈은 작다고, 한 놈은 크다거든. 그러면 한 놈은 크다고 한 놈은 작다가 되려면 이 둘이가 0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돼. 둘이가 0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고, 그 얘기인즉슨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얘네 둘이가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럼 시그마분의 여기다 마이너스만 취하면 17 빼기 m이랑 같다는 얘기야. 어차피 시그마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2m이 28이니까 m이 14다. 평균이 14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밑에 걸로 이용해 줘야 되겠지? 자리가 없어서 아까 10번 푼 거는 좀 지울게. 나 같은 경우 나랑 이것까지 같이, 이걸 다라고 하고 다부터 쓰자. 다가 나을 것 같아. 다를 쓰면 그냥 표준화해. K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고, 그리고 똑같이 K에서 평균을 빼는데 얘는 평균이 6자같이 하고 표준편차 나누고, 둘이 더한 게 0.1336이고, 똑같이 나는 식은 똑같아. 식은 크다 작다만 좀 다르지. 여기는 작다지 똑같이. 이 둘 더한 게 1이래. 자, 일단은 그림상 얘네 둘이 더한 게 1이 되려면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 여기 0이 있다고 치면 한 놈은 한 놈은 누구보다 작다. 한 놈은 아예 반대쪽에 여기보다 작다. 그럼 합친 게 1이 되려면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럼 시그마 k 빼기 m이랑 시그마 k 빼기 m 플러스 6이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러면 또 시그마는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결국은 k 빼기 m이 마이너스 16? 뭐 이런 식이 나와. 마이너스 8이겠다, 약분하면. k 빼기 m이 마이너스 8이 나온다고. 요거 딱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둘이 더한 게 0.1336이야. 아까 똑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가 그럼 얼마란 얘기야? 얘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0.668, 0.0668. 그럼 여기 0.4332? 근데 0.4332까지 하려면 이게 1.5여야 돼. 그럼 이게 1.5. 그러면 보자. 시그마 분의 k 빼기 m 플러스 6이 1.5. 근데 아까 어디 갔냐? k 빼기 m이 아까 얼마? 마이너스 8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8인데 왜 나왔지 아까는? 여기는 16이 아니고 플러스 6이었는데? 이건 내가 아까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3이요, 3. 마이너스 3. 그럼 시그마 분의 3이 1.5. 시그마는 2입니다. 합이 없다, 근데.
1.5 잠시만요. 이건 2가 맞고요. 평균을 잘못 구해. 이 둘이 한 놈은 작다고 한 놈은 크다니까 둘이 같으면 안 되고 부호 반대해야 돼. 그럼 시그마 11 빼기 m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시그마 23 빼기 m 플러스 6이요? 그러면 시그마는 어차피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2m이 34 2m이 34? 17 그래도 없는데 답이 잘못 풀었나? 17에 2 더하면 19인데 이게 29지? 40이지? 그럼 m은 20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얘네들은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 보시다시피 좀 복잡하죠. 확률변수 구별 잘해가지고 표준화 잘해주고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풀 수 있을 거야. 좀 함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칭성에 대한 이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몇 개 더 풀어드릴게요. 15번 체크했나? 자, 16번 봐볼게요. 16번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y가 이렇게 된대. 근데 둘이 평균이 지금 같아. 그치? 그럼 실제로 이 y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둘이 둘 다 m이 되잖아. 이것도 m이고 얘도 m이고 따라서 이 m은 a m은 2분의 a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화하면 나를 표준화하면 4 빼기 m에 둘 다 표준편차 같습니다. 그림으로 풀 수 있으면 그림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대칭성 잘 이용해서 a 빼기 m 이렇게 되죠. 둘 다 평균이 같으니까. 근데 누구보다 작다와 누구보다 크다가 같으려면 항상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누구보다 작다와 누구보다 크다가 같으려면 둘이 부호가 반대해야 돼. 표준화 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이거랑 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그마 사라지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까 m이 누구였어요? m이 2분의 2였죠? 그러면 어차피 2분의 2 집어넣으면 뭐야? 뭐 잘못했나? 왜 사라지지? 응? 뭐지 이 어이없는 상황은? 잠시만요. 오늘 계산을 참 잘 못하네요. 아, 둘이 시그마가 같지 않구나. 잘못 봤어. 그럼 얘는 2고 얘가 시그마죠. 됐죠? 그리고 요 식에서 이 친구는 요렇게 A는 별로 상관없어요. 얘는 3만 밖으로 나가면 돼. 그러면 Y의 시그마는 X의 시그마의 3배니까 6이겠네요. 얘는 그러면
6이에요. 아까 이건 2였고 이건 6이라는 얘기죠. 자, 계산 다시 하면 양변에 2 곱하면 3 이렇게 돼요. 3m 빼기 12는 a 빼기 m 칼이나 3m 빼기 12는 a 빼기 m이고 아까 못 구한 거 있는데 2m이 a였어서 4m은 a 더하기 12 2m이 a니까 4m은 2a 넘기면 a는 12. 자, 그럼 이제 물어본 거 구하면 y가 9보다 클 때 물어봤죠? 그러면 표준화하면 9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누고요. 아까 표준편차 6이었죠? 이렇게. 근데 아까 a가 10이니까 m은 6이고 계산하면 0.5 0.5보다 클 때 해야 되니까 여기 0.5보다 0.5까지가 0.19 이러면 0.5보다 클 때는 0.3085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조차도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15번 한 번만 더 볼게. 대칭성이고 FT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T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4부터 6까지 적분했을 때 제일 크다라는 얘기죠. 그 얘긴즉슨 누가 어쨌든 평균 분산 알아야 되거든. 평균이 5라는 얘기예요. 저 얘긴즉슨 X는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5를 가진다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M이 0.3413이래. F5가 0.3413 5 집어넣어보면 결국은 5부터 7까지의 넓이가 0.3413이란 얘기고 표준화를 하면 저 친구는 5에서 평균이 5니까 0 얘는 시그마 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0.3413이 되려면 어디까지가 1까지가 0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이게 1 따라서 시그마는 2 F7은 결국은 7부터 9까지 표준화하면 다 5 뺀 다음에 2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1부터 2까지 표준화하면요 1부터 2까지면 2까지에서 1까지 넓이 빼면 돼요. 2까지 넓이에서 1까지 넓이 빼면 된다고. 그럼 이게 0.4772에서 0.3413 빼면 돼요. 그러면 1359 이렇게 0.1359가 답으로 나와요. 여기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일 텐데 한번 풀어보면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최근 트렌드가 요런 형태의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막 수2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도저히 못 해먹겠다 뭐 그런 형태의 문제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대칭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이왕이면은 다 풀어보고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3번부터 해서 29번인가? 몇 번까지 있지? 28번까지 있는 이 문제는 옛날에 되게 많이 나오던 그냥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 이왕 푸는 거 3점짜리 말고 3점짜리밖에 없네. 다 3점짜리다. 그냥 27번 한번 봐볼게. 요거 이제 푸는 방법 간단해. 어쨌든 정규분포니까 평균 분산 찾아야 돼. 자, 이건 무게야.
무게, 축구공의 무게, 정규분포 따르고 이미 나와있지. 아까처럼 막 안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있는데 그 한 개의 무게가 409g 이상일 때 요거 물어봤고, 요거 그냥 표준화해주면 409에서 표준화하는 과정은 별량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게 마이너스 21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5보다 클 때, 그리고 표준 정규 그래프 그려. 여기가 0, 마이너스 1.5보다 클 때면 여기. 근데 0부터 1.5까지의 넓이에 해당하는 게 0.4332. 그리고 항상 반토막은 0.5. 그럼 0.9332.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다시피 옛날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죠. 뭐 하나만 더 하자면 26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출근 시간을 x라고 뒀을 때 정규분포, 이 출근 시간에 대한 정규분포는 평균 66.4, 표준 편차 12. 자, 근데 73분 이상인 직원을 찾자. 그럼 우리는 이게 73분 이상인 애들이 몇 퍼센트인지 찾을 거야. 당연히 표준화하고 66.4하고 이 중에 40%가, 그리고 73분 미만인 애들 이 중에 40%와, 그리고 px가 73분 미만인 애들. 이것도 뭐 표준화하면 계산이야 똑같겠지? 73에서 66.4 빼고 이 중에 20%가 지하철을 탄대. 그럼 계산하면 되죠. 이게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돼. 73에서 66.4를 빼면 이거 얼마야? 이런 거 너무 힘들어. 6.6? 72.6.6? 15, 6.6으로 나눈 거 얼마야? 왠지 이걸 것 같은데. 이거 3으로 나누면 5분의 2.2잖아. 그럼 10분의 4.4잖아. 그럼 0.44네. 0.44네요. 0.44까지가 0.17. 그럼 당연히 여기는 0.34. 됐죠? 그러면 그거보다 큰 친구의 40%면 0.34의 40%와, 그리고 이건 이 아래쪽이 0.34 빼고 다지. 0.66에 0.66에 몇 프로? 20%. 이거 다 4 곱하면 3, 4, 12. 0.136이랑 0.6 곱하면 0.132, 0.268. 이렇게. 268 없다. 뭐야? 잠시만. 0.34. 33이잖아 이거. 그러면 12, 132. 둘 똑같네. 264. 얘도 없어. 그럼 얘도 아까 잘못했나? 그치, 0.67이지. 왜 66이라고 한 거지, 나? 그러면 4, 134, 266. 여기 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옛날 문제인데, 옛날에 이렇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클래식하게 연습 조금만 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정규 분포까지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규 분포도 되고 이산확률 분포도 되고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 4개 분포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통계적 추적 파트는 오히려 쉬워, 오히려. 수능 기준으로는 쉽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통계 3분의 2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